네, 그러면은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컴패노이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회사가 컴패노이드 랩스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저는 컴패노이드 랩스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컴퍼니 빌더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는 장진규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사실 좀 받았어요. Q&A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받았고, 질문들을 좀 받아보니까, 근데 첫 번째로 이제 HCI UX에 대해서 약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론 수업에서 특히 좀 다뤄야 될 내용 같긴 한데,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가 처음 생겨난, 어떻게 보면 태동이 되었던 모태가 되는 학문 분야라고 하면 그게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고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HCI와 UX의 관계는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HCI가 재반학문에 해당하고요. 그 재반학문에 기반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실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면 사용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혹은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야가 UX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UX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는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제대로 된 UX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요번에 뭐 칼리지에서도 다룰 거지만 뭐 리서치를 하거나 혹은 사용자를 알아가는 과정들,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UX 리서처나 혹은 UX 관련된 직군들에서의 그 포트폴리오 리퀘어먼트를 보면 디자인 백그라운드로 설명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히려 일하는 프로세스 혹은 사용자들의 니즈들을 확인해가는 과정 혹은 A/B 테스트를 해봤거나 한다면 키 컨셉으로 가져가야 될 사용자 경험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 이걸 근거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디자인 분야가 아니라 리서치나 이런 설계의 영역, 그러니까 조금 더 아키텍처링에 가까운 영역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칼리지 관련된 질문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칼리지의 코스업 수료 방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놨고 아마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도 많지만 UX 관련된 컨텐츠 뭐 교육 회사들 이런 데에서 30일 완성, 4주, 6주 완성 컨텐츠 제공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냥 VOD 서비스하고 이러면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쉽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경험 관련된 인재가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 주니어로는 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이 절대 못 돼요. 결국은 나중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지금 현재 주니어 시니어 레벨에 있는 그 UX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깊이가 없어가지고 대학원 다시 오고 이런 케이스들 제가 대학원 있을 때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칼리지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학교 시스템이 다들 익숙하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기제로 1학기, 2학기, 3학기가 있고 매 학기마다 열리는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1학기 때 열리는 과목들이 2학기 때도 열리고 3학기 때도 열리느냐, 필수 과목들은 계속해서 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1학기 때는 반드시 열겠지만 2학기, 3학기 때는 이게 열지 안 열지는 이제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이 코스웍의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수 과목을 하나 무조건 듣게 돼 있어요. 그 이번 학기에 시작하는 게 다 필수 과목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세 가지 방법론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방법론을 선택해서 듣게 돼요. 마지막 3학기 때 캡스톤 리서치, 프로덕트 오너 세미나, 그다음에 드림 아카데미, 뭐 앞에서 배웠던 필수 과목, 선택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른 걸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내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학원의 프로세스를 띄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현업의 프로젝트의 베이스라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들을 필수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밟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 학기에 한 과목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HT 개론도 듣고 싶고 사용자 리서치 개론도 듣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학기에 두 개를 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현업에 있으면서 이걸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과목만 들어도 팍팍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과목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유이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필수 과목 세 개들을 보면 필수 과목들마다 핵심 내용 조금씩 비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비중은 좀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HCI UX에 대해서 저 아예 모르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1학기 수업은 무조건 다 괜찮아요. 어떤 수업을 들어도 HCI UX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다 시켜드릴 거고 컨셉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프로덕트 디자인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자체에 조금 더 포커스된 형태로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형태가 될 거고요. 사용자 리서치 개론은 리서치 조금 더 포커스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HCI 개론 같은 경우에는 HCI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요. 리서치 디자인은 아주 살짝만 다루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덕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기획해보는 형태. 이제 그런 형태가 조금 더 강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학기 때 이런 필수 과목들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면은 다음 2학기 때 만약에 내가 방법론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셔도 1학기 때 배운 걸 바탕으로 2학기 때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디자인할 때 이런 걸 다 고려했죠. 학기별로 한 과목씩 들으셔서 전체를 들으시면 수료가 되는 거고요. 한 과목만 들으시면 그냥 과목에 대해서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증이 다 나가요. 설티피케이션이 나가고 그다음에 수료를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수료를 하면서 이제 졸업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 졸업 요건을 채우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흉내를 그냥 내는 건 아니고 인재로서 뭔가 설티피케이션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파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칼리지의 수업을 들었거나 혹은 졸업까지 하신 분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직무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과목은 세 가지 과목, HCI 개론, 사용자 리서치 개론, 프로덕트 디자인 개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에 각 세부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링크를 거기에 공유를 드렸는데 링크로 접속하시면 슬라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버스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강의들 이론과 현업 중에 어디에 비중을 주느냐 라고 하면 초기 필수 과목 수업들 요번에 이제 열리는 수업들은 수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절반 내지는 3대7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론도 사실은 저희가 막 시리어스하게 엄청 깊이 있게 이론을 다루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기본적인 맥락들은 다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용자 리서치 개론 같은 경우는 리서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PMF를 찾거나 그러니까 현업에서 활용할 만한 그런 이제 사용자 리서치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개론 형태로 다루면서 현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프로덕트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개론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하는 이제 프로덕트의 풀 프로세스, 프로덕트를 그냥 전체를 기획해보는 과정들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컨셉의 차이는 있지만 비중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론과 현업에 대해서는 기획자나 전략 수립가 입장에서 어떤 수업이 나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세 과목이 다 괜찮은데 전략 수립이나 뭐 기획하는 업무 전체로만 놓고 보면 실제 개론 수업이 프로덕트 전체를 그냥 쭉 기획해보는 과정들을 밟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이나 사용자 리서치 개론도 역시 기획자 혹은 전략 수립가가 배워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컨셉추얼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업들의 실라버스를 보시고 나한테 뭔가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으실 필요 없고요.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수를 하나 선정하면 됩니다. HCI 칼리지를 수료하면 커리어 전환을 가져갈 수 있느냐? 저희는 무조건 그게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서 칼리지 과정을 듣는 것은 아닐 건데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앞에서 했던 뭐 마스터 클래스나 AI를 위한 UX 디자인이라는 파일럿으로 진행한 프로그램들에서도 12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 직무 전환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뭐 제가 그 추천서를 써드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도 했고 또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얻어가셨냐면 커리어 전환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직무 전환이 단순히 그냥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들 바꿔야 되거든요.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소양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는 이제 그 에셋 칼리지 과정을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전환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고 수강 이후에는 저희는 국내에 포지션이 있다면 무조건 UX 리서처나 프로덕트 매니저, PO, 프로덕트 오너 이런 쪽 직군으로 무조건 가게끔 저희는 진로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3학기까지 다 해서 졸업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는 솔직히 뭐 어느 글로벌 펌을 가든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서 PO나 이런 쪽으로 가든지 그런 진로로 갈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직무 관련해가지고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괜찮을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커리어 전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히려 기대하는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전에 데모그래픽을 참고로 갖고 왔는데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예술 전공도 있고 IT도 있고 공학도 있고 뭐 경영 뭐 엄청 다양했거든요. 그리고 뭐 재직자들 직무도 엄청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관련된 직군에 이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PM도 사용자 경험을 다루고 있거든요. PM 데려다 놓고 사실상 사용자 경험 기획 같은 걸 시키니까 뭐 PM 직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경험 관련된 직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재직자들이 희망 직무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포지션도 그 UX 리서처나 PO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 그 석사 마치고 박사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수업이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이제 칼리지를 만들 때 전체 난이도, 그러니까 1, 2, 3학기를 통틀어서 전체 난이도는 석사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다만 이거는 분명한데요. 저희가 이제 뭐 광고성 글을 올릴 때도 그랬고 저희 페이지도 그랬고 저희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뭐 학교에서 교수로서도 재직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건데 국내 커리큘럼 중에 저희가 지금 HDI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방법론 수업을 이렇게 한 과목을 제대로 수업을 가르치는 대학이 손에 꼽아요. 미국에서 HDI나 UX 쪽 다루신다 하면 방법론 필수거든요. 석박사 전공 안 했더라도 방법론에 대한 학습은 필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칼리지에서 준비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박사 준비하거나 뭐 대학원 진학할 때 당연히 도움되고요. 사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대학원 안 가고 그냥 우리 칼리지에서 배우면 실력이 보존된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이고요. 바깥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호적 경험 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는 분들도 많이 이제 들으시거든요. 이제 제 강의를.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계공학 전문가가 되건 혹은 다른 포지션, 뭐 UX만 무조건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뭐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상호적 경험이라는 걸 잘 알아두면 이 분야를 잘 알아두면 결국은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최종 목표는 사용자들을 만족시켜서 그 사용자들이 잘 쓰게 함으로써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든 혹은 기업에서 단체로 사용하든 이게 뭐 B2B, B2C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사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전사에서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뭐 어느 포지션에 있건 뭐 기계공학 전문가가 됐건 프로그래머가 됐건 누가 됐건 뭐 엔지니어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사용자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기계공학적 관점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면 훨씬 더 사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자 프렌들리하게 만들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캐치프레이즈로만 뭐 사용자를 위해서 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걸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점들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아예 타 전공 분야, 타 직군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자 경험 분야를 일부러 배워요. 네,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많이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칼리지 형태로 만들어놨고 과목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시니어부터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교에 계시는 학생분들까지 개론 처음에 초기의 세 개의 이제 필수 과목들은 사실 어느 수업을 들어도 다 만족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AQ에서도 사실 제가 다뤄놨는데 그래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식 대학원이냐 그러면 안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은데 하나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저희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 교육부 인가 대학원 꼭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업이나 혹은 아카데미아에서도 저희를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의 칼리지를 지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구글에서도 UX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가끔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그런 거 서티피케이션 받으면 사실 바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거든요. 그게 결국 구글이라는 뭐 브랜드 파워의 힘이 브랜드 파워죠.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컴퍼니 빌더가 모회사이고 저희가 컴패너이드 인스티튜트를 처음에 만들 때 디즈니 인스티튜트의 롤 모델로 디즈니 인스티튜트를 봤거든요. 글로벌에서는 그 디즈니 인스티튜트에서 뭔가를 학습한 분들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저희 자체적인 어떤 브랜드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저희가 만약에 라이센스를 조금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교육부 인가의 프로그램 형태로도 만들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규모도 적은 데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 대학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학교의 프로세스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필수 수업은 방법론 수업 이전의 수업들이기 때문에 뭐 비싼 수업이 있겠죠. 있는데 들어간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올바르고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습했던 어떻게 보면 방식들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원래 했던 방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가 이걸 만들 때도 아까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처럼 만들어서 렉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별로 없어요. 저희는 사실 아카데미아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서 현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는 거랑은 저희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기도 하고 깊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 실라버스만 보셔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라버스를 공개한 이유가 실라버스 보시라고 보시면 아마 차이를 아실 거라고 저희가 이제 공개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라버스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질문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시고 잘 못 넣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DM 주세요.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사례는 저희가 이전에 파일럿 형태로 프로그램을 2번을 했었어요. 한 번은 AI 양재허브라고 하는 기관하고 같이 AI 기술을 활용한 UX 디자인에 관련된 것만 딱 포커스해서 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끝났는데 마스터 클래스라고 이제 저희 칼리지 전체 프로그램을 좀 압축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들이 쭉 발표가 됐고, 저희가 일부는 UX 리서처나 뭐 페이퍼들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컴퍼니 빌딩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뭐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실제 결과물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오른쪽 하단에 유튜브 영상 2개가 있는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스케치 영상 같은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마스터 클래스 요번에 그 한 것도 영상 스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현장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난이도는 저희가 이제 구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이도를 뭐 별점 2개, 1개 뭐 이렇게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고민해놨는데, 수업 난이도를 제가 이렇게 구분 지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뭐 들어도 될까요? 혹은 제가 이제 뭐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고 사실은 학부만 졸업했는데 대학원식 수업이라서 대학원 형태로 내용이 진행되면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난이도를 이렇게 쪼갠 이유가 대학교 4학년 수준이면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업 정도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제 난이도를 이해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 대학원 1학기다. 그럼 대학원 처음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 뭐 들어갈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누구나 그냥 학습할 수 있는 거. 2, 3학기 정도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다녀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법론이나 이런 수업들이 주로 2, 3학기 쪽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 실무에서 갑자기 방법론 배우겠다, 영어 방법론만 배워야지라고 해서 접근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해도 못하고 습득도 못하고 시간만 날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난이도로 구분 지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론 수업에 대해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이다. 필요한 부분은 없고요.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히 개론 수업들은 3가지 개론 수업들은 다, 그래서 미리 학습할 책은 없고, 뭐 실러버스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가 만약에 이제 교재를 미리 이제 습득할 수 있으면 교재를 미리 좀 학습해 보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전 지식 필요 없습니다. 사전 지식을 만약에 HCI 사전 지식 없는데요. 뭐 사용자 경험 제가 키워드 들어보긴 했습니다. 잘 모르는데요. 근데 이쪽 분야로 가고 싶긴 한데 제가 지식이 전혀 없어요. 어떡하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HCI 칼리지에 오셨을 때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배경 지식을 넣기 시작하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학습자로서는 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영어 수준은 이제 수업마다 다른데요. 사실 개론 수업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영어 수준이 높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을 영어로 제공하거나 뭐 논문 형태로 제공하거나 사용자 경험 쪽 다루다 보면은 국내 자료들이 참 아쉬워요. 구글링 해봐도 UX 뭐 이렇다고 하는데 뭐 읽었을 땐 그럴싸한데 돌아서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잘 모르겠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이제 원어로 된 그런 것들이 나갈 수 있는데, 영어 수준이 높아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개론 수업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복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고민 많이 해봤어요. VOD로 별도로 제공하면 수업에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는 VOD를 100만 년 제공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VOD를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녹화는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나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못 왔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업으로서 2주 정도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일주일 뒤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일주일 안에 되도록이면은 학습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들어와라. 그래야지 팔로우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VOD로 저희가 복습할 수 있는 거는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무제한 제공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애초에 VOD 서비스를 하려고 이런 뭐 인장성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무조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 할 건데,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온라인 돌리고 막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혼선이 너무 생기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최종 발표회,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은 진행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류를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것들, 오프라인 행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lumni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수하거나 수료를 했던 사람들한테도 저희 멤버십이라는 형태로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오프라인 행사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냥 수업을 전달하거나 뭐 교육 콘텐츠 전달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제 PO나 사용자 경험 쪽에 자기 직무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 현업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네트워크 안에 모여 있으면서 계속 다른 찬스들을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행사를 무조건 할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스펙트럼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컨퍼런스, 유명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칼리지 수업 그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일부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뭐냐 세미나 이런 데서 이제 소개도 하고 이런 것들도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프로그램들 2개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웹사이트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웹사이트 칼리지에 가시면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수강 신청은 23일 날,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마감이 되고요. 2가지 사용자 리서치 개론하고 프로덕트 디자인 개론은 저희가 선발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냥 무조건 수강 신청하면 결제하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시고 신청을 미리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선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9월 3일이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전체 시작은 6일, 8일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저희가 아마 뭐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QR코드 심어놨지만 아실 거예요. 이미 아실 거라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인스티튜트 확인하시고 칼리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문의는 인스티튜트 골뱅이 컴패널.io 문의가 있으시면 인스티튜트 골뱅이 컴패널.io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 또 주변에 혹시 다른 분들 중에 같이 들을 만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 프로모 코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신청을 하시게 되고 저희가 수업에서 만난다면 수업 때 만나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